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략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이재명의 마음이 다시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전략의 대전제는 물론 판뒤집기입니다. 판뒤집기 수단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시간 끌기 전략도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모양새가 좀 빠지기는 하죠. 그렇지만 시간 끌기 전략까지 동원한 것은 이재명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 표명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과의 시간 싸움에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재명은 지금 선거법 위반 항소심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1심 선고 이후 3개월이 지나는 2월 15일까지 항소심을 선고해야 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재명의 잡범 스타일 시간 끌기로 항소심 판결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월 말 내지 3월 초중순으로 한 달 가까이 늦춰지게 되면 대법원 선고도 5월 말 내지 6월 초중순께로 미뤄지게 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역순으로 시간을 계산해 보면 4월 중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6월 중순이면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 등록은 대선 24일 전까지입니다. 만약 6월 중순으로 대선일이 결정되면 5월 말 정도면 대선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재명이 대선 후보 등록을 해버린 상황에서는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대법원 선고가 5월 말 내지 6월 초중순으로 가정한다면 대선 날짜를 무조건 뒤로 미뤄야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만큼 더 시간을 끌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날이 12월 14일이었으니 180일을 꽉 채우면 6월 12일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60일 이후 대선을 실시하면 8월 12일이 됩니다. 6월 11일이 되나요? 6월 11일이고 8월 11일이 되나요? 하여튼 그 언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 19일 정도가 대선 후보 등록일이니까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잡아넣을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모양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양새가 좀 빠지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서 접수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서 그리고 답변서 제출 요구서 등을 우편과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수령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도 오는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탄핵이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 목록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공문 역시 전자발송과 함께 우편으로도 발송해서나 윤 대통령 측은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듯이 윤 대통령 또한 이재명과의 시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단 시일 내에 헌재에서 기각하는 방안, 그러니까 노무현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최우선 방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추천목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야 됩니다. 한동훈 체제 때와는 달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그를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고 있죠. 민주당이 단독으로 지금 인사청문회를 밀어붙일 경우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소추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도 지금 제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들의 정치 편향성은 지금 심각할 정도로 좌편향적입니다. 이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탄핵안에 그냥 찬성할 그런 인물들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명분은 최대한 제공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해야 할 몫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최악의 조합은 한덕수 대행이 국회목 3명을 임명하고 9명의 헌법재판관이 국정혼란 최소화를 명분으로 심판기일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4월 18일 이전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추천목 3명을 임명하게 되면 좌파 4명, 보수 2명, 중도 우파 3명의 구도가 됩니다. 중도 우파 3명의 재판관 가운데 2사람만 넘어가면 탄핵이 인용되는 것입니다. 불안불안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대통령 탄핵은 사실 법리도 법리이지만 분위기, 외부 분위기, 국민 여론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4월 18일을 넘기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영배와 이미선은 문재인이 지명했습니다. 따라서 후임은 윤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만큼 임기가 끝나면 공석으로 비워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퇴임하고 4월 19일부터는 7인 체제가 되면 표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보수 진영 재판관 2명이 반대하면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부당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직무를 계속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미 직무정지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가처분 신청까지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이런 말까지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재명과의 시간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은 대목입니다. 시간 지연이 지금 방법론상의 문제라면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내용상의 부분에 있어서도 내란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지금 적극 부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는 탄핵 심판 전에 대통령 측에서 침묵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윤 대통령의 40년직이죠. 석동현 변호사가 대언론 접촉 창구 역할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키는가?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계엄 선포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취했던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다. 이런 말들로 지금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면 출처도 불분명한 온갖 유언비어들이 나돌아서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게 될 것이고, 특히 지금 민주당 측 변호사 일부가 군 장성들 그리고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접근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한 후 치고 빠진다는 그런 제보까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석동현 변호사는 최근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서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면 직접 나서서 변론하겠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해서 내란을 생각해 본 적도 없으므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변론을 하게 될 경우 아마 재판도 상당 길 시간이 더 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거나 또 한동훈, 이재명 등에 대한 체포 지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법률가인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주장에 대해서 내란을 예고하고 일으킨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만두라고 한다고 해서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망국적인 비상상황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국정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석 변호사는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내란죄 형사재판이 열리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심판 대상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규정을 근거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리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내란죄로 윤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멈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받게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의 경우처럼 탄핵 심판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의 전략대로 헌재의 탄핵 심판이 멈출 경우 윤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확정 판결 전 대선 가능성은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제로가 되겠죠.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야권에서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180일을 넘길 가능성에도 일단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6월 이후에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도록만 한다면 가을에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재명은 이제 영원히 우리 공동체에서 매장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